네, 오늘은 카페에서 일이 잘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 유독 저도 그런데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음,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경우도 시나리오 쓸 때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에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 같은 공간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덜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의 이런 변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나 노동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공간의 변화와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디자인적 시각으로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역 주변에 그 포스코 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위치가 요렇게 되면 삼성역 주변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포스코 센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테라로사 커피숍을 하나 갔다 왔어요, 주말에. 근데 여기가 좀 재밌었던 게 일반적인 카페에 비해서 훨씬 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북카페 형식의 카페인데 보통 이렇게 큰 기업 건물 1 층에 있는 커피숍들은 프랜차이즈 그런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좀 전형적인 그런 어떤 대화나 업무를 위한 것만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 테라스 커피는 좀 더 굉장히 또 캐주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터디 카페처럼 집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니즈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일하거나 대화하거나 또 업무에 어떤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게 굉장히 집중력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커피만 마시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텐더가 그 바리스타가 요렇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요렇게 주는데 그 경계면에도 책이 요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 앉는 장소도 굉장히 유연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렇게 그 뒷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앉아서 커피를 주문한 걸 먹으면 그 바리스타와 이제 커피 마시는 손님 사이에 요렇게 책들이 딱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구분해 주면서도 그 책을 또 뽑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커피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 공간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2층 또 올라가면 이제 2 층에 책보다도 이렇게 큰 아주 긴 테이블이 있는데요. 강화문 여러분 교보처럼 강화문 교보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1-2 층의 이 커피숍은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집중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굉장히 몰입도가 좋았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카페가 그러면 이런 공간이 집중이 잘 되고 일이 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런 세계 온도와도 영향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낮에 이런 태양이 한 5,200 켈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런데 촛불이 2,000 켈빈이니까 지금 이런 카페나 이런 쪽은 한 3,000 에서 2,000 사이니까 요 정도 사이에서 주로 조명이 만들어져요. 테라로사 커피숍도 이 정도의 그 밝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또 약간 어둡기 때문에 좀 더 아늑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빛이 세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죠? 강의실이나 또는 공부하는 공간은 눈 나쁘지 말라고 이런 공간들은 공부하는 공간의 강의실은 한 5,000 켈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런데 카페는 아무래도 좀 아늑하고 세계 온도가 조금 일반적인 그런 강의실보다는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아늑하고 집중력 있게도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많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백색 소음이라고 많이들 하죠. 소리에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용한 것보다 약간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딱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그런 심심한 그런 정적보다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한번 카페 소리죠. 음. 자, 이런 소리 지금 들어보면 이거는 웨어 사운드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스타벅스 카페의 한 소리를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화이트 노이즈는
정확히 어떤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귀에 이렇게 쓱 지나치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혼자 있다기보다는 같이 있다라는 그런 좀 것 때문에 덜 외롭고 좀 이런 같이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이런 색깔과 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해 주고 싶은 말은 이런 색이나 아니면 소리보다도 카페의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공간에 하나의 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공간은 아무래도 공공 공간과 개인 공간이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간의 중첩이 집중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봤던 사진을 다시 보시면 보통 여기서 이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인제 책도 보고 하는데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 빈 테이블일 경우는 지나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냥 어떤 선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되는데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 어때요? 여기 쪽 들어가기 좀 힘들어지겠죠. 즉 개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공간과 이제 책을 보고 봐야 되는 공공의 공간이 교묘하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누가 마시는 순간 개인 공간의 성격이 강해지고 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공공 공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개인과 공공의 공간이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오픈돼 있어 가지고 이 공간이 서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공간이고 어디까지가 공공 스페이스인지 구분이 불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무실처럼 이렇게 칸막이로 딱 파티션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또 혼자서 공부를 하지만 이 공공 공간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아서 이런 방식의 공간 연출이 굉장히 카페에서 일하기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모뉴멘트 밸리라는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의 그 일하는 장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탁구대인데 이 탁구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놀이하는 공간인데 잠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그런 공간들은 이렇게 개인 공간과 이런 공공 공간이 교묘하게 서로 중첩되면서 일을 하는 공간으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탁구 치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같이 뭐 이렇게 음식을 도넛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 공간의 중첩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서는 또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Soccer tournament over there. That was pretty great. Got all the lyrics. How was that yoga class you took yesterday? Pass it here. Over here, over here. Awesome. Nice shot. Hey, I'm excited to try the rice ball today. Me too, I saw that on Viva. 여기서부터 보시면 Hi, Casey. Self-attest done. Thanks. Have a great day. Hey, Jasmine, did you have a chance to review that complaint?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그 커피숍인데 여기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쭉 들어오면서 뭔가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 보단 다 열려 있죠. 그리고 이런 공공의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니까 또 개인 공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공공과 개인이 만나는 이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딱딱한 회사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죠. Compliance document? I did, and I ran it by legal, and there's no issues with it. Awesome idea, Jeremiah. Can we jump on Teams and relay that to everyone else? Definitely, Nicole. I'll book a room now. 그래서 지금까지 쑥 들어왔는데 어때요? 뭔가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기보다 스무스하게 갑자기 개인 사무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나 이런 회사들이 요즘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걸 보면 이런 공공과 개인의 공간이 딱 역할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중첩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또 커피를 마시는 공공 공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공간의 어떤 사용과 그런 기능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Wait, what's that? Don't touch it. 그래서 일을 하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Oh wow, that's so cool. I need to take this next 하면서 call from the focus room. It's for the screen time, people. And the interpreter stays on screen here. I love it. We're always thinking 2 steps ahead. Okay, folks. How 쭉 can we really 가면서 make an impact? Well, it's code camp, but 자, 이런 공간 되게 재밌죠. 지금 보면 그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저런 공간에 이렇게 보드를 설치해가지고 또 회의도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개인 테이블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멀리 뻗어 나가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과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어떤 공간이 딱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여기는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회사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탄력 근무제 이런 걸 많이 도입하면서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딱 지정 좌석이 아니라 요즘에는 유기적으로 쓰는 것도 이런 공간과 공간의 역할과도 굉장히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또 미술관 공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이제 미술관에 대해 글을 쓴 책에서 나온 하나의 장면을 갖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 중에 앞으로 미술관의 어떤 공간을 뭐 예를 들어 르네상스, 뭐 고대 아니면 뭐 근대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층별로 나눌 때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서 미술관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감정 미술관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어떤 고통을 다루는 주제로 만드는 그 미술관 1층, 2층은 예를 들어 뭐 동정, 3층은 어떤 두려움, 4층은 러브, 사랑의 주제로 관련된 어떤 그림들, 그다음 마지막 5층은 어떤 지식과 아니 자아, 셀프 노리즈니까 어떤 자아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관련된 어떤 그 주제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랑, 두려움, 고통 이런 인간의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층별로 나눠서 써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공공 공간이 미술관이 개인 공간, 즉 개인의 어떤 감정을 다루는 공간으로도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공과 개인의 어떤 공간을 중첩시키거나 역할을 전복해서 공간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늘 고정관념에 이제 빠져 있는 그 공간의 어떤 역할이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에 따라 복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공간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카페에도 개인과 공공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전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는 집중력도 여기서 창의적인 일들과 집중력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공간의 중첩 외에도 개방형 공간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왜 답답하냐 한번 생각해 보면 아파트란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아까 봤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이나 카페처럼 뭔가 개인과 공공의 공간이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폐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안방, 거실, 작은 방, 또 작은 방 2, 복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심지어 이런 공간의 구분이 다 똑같아 보니까 대한민국의 20평, 30평 이런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의 공간의 구조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창의적인 부분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폐쇄형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오히려 집중력이 잘 된다기보다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 방에 자기가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좀 서로 나눠지고 구분되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자인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타이포그래피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이어라키 한다고 하죠. 위계를 설정해서 제목 글자, 부제목 글자 또는 뭐 캡션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도 다르게 쓰면서 심지어 이렇게 선을 나눠 가지고 구분하는 것처럼 딱 공간을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는 제목, 여기까지는 뭐 본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된 공간 활용을 시각적인 디자인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런 실제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는 단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의적인 이런 디자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갑갑하게 보이죠, 그렇죠? 딱 나눠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신문이나 이런 헤드라인 보면 이건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모든 글자들의 크기들이 다 공간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를 써야 되는지 다 규정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방형 공간을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같은 폐쇄형 공간에서 개방형 공간을 바꾸면 이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같은 이런 공간을 바뀌게 돼요. 이거는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가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뭐 만국 박람회 또는 전시관을 위해 지은 그런 파빌리온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특징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지금 방과 방 사이에 딱 뭔가 벽을 나눈다기보다 벽도 있고 기둥도 있으면서 어때요? 굉장히 유연하게 공간이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 아까 아파트와 달리 어때요? 공간이 파티션이 딱 규정돼 있지 않고 이센셜한 기둥을 사이로 두면서 자유롭게 이 칸막이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할 때 올해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쓸 수 있고 다음 해에는 이 공간 구분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처럼 활용성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구분이 딱 나눠져 있는 아파트에 비해 개방형을 갖고 있는 파빌리온 같은 이런 구조들은 훨씬 더 동선도 자유롭고 또 공간을 쓰는 방식도 창의적으로 쓰겠죠.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과 다른 위치에 나는 안방을 놓고 작은 방은 다른 위치에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공간의 변화 맞물려서 이런 우리가 보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 체계 분야에서도요, 그리드에 딱 맞춰가지고 공간을 딱 나눠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하는 그런 50년대, 60년대 그런 모더니즘 디자인보다 이제 80년대로 오면서부터는 7, 80년도에 이건 이제 카라치의 이제 그 에이프릴 그레이먼이라는 디자이너가 이제 만든 팜플렛인데, 보면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경계를 허물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배치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그리드에 딱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포스터 모던하게 쓰는 방식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제프리 키디가 만든 편집 디자인 작업물인데,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제목과 본문의 경계가 일반적인 그런 책의 위치와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게 배치가 돼 있죠. 이런 식의 디자인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파빌리온처럼 개인이 그 공간을 꾸며 쓰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직접 그냥 그 본문과 제목을 구분해서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역량 분석표처럼 딱 나눠가지고 칼로 자르듯이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본문이고 어디까지가 제목인지 굉장히 모호하게도 이렇게 실험을 한 그런 그 당시의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의 변화는 우리가 보는 이런 디자인이나 일상생활의 변화도 같이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한국으로 넘어오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많이 봤던 한옥도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에는 판스워스 하우스라는 건물이고 오른쪽은 한옥인데요. 둘은 약간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 기둥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달리 기둥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벽은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과 밖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폐쇄되어 있지 않고, 한옥과 판스워스 하우스는 어때요? 건물 밖과 건물 내부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뻥 뚫린 개방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카페도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비유해 보자면 지금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우리가 많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공간과 공공 공간이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개방되고 연출이 된다면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가상 공간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겠죠. 이 말은 뭐냐면 공간의 역할이 단지 그 하나로만 규정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NFT 요즘에 유행하는데, 그 중에 클립토 펑크라는 아티스트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크립토 펑크의 전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는 디지털에서 열렸던 작업들을 오히려 물리적인 세계, 즉 현실 세계로 구현한 전시였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e're a city of dreamers and innovators and creators. Music and art are things that inspire people, and they 자, 그 세이브 아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전시 공간을 굳이 미술관에서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이건 마이애미 그 지역에 산 건데요. 마이애미 그 도시에 버스나 아니면 옥외 간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미술관으로 쓰자고 해서 그 간판들을 그냥 미술관 작품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 NFT에서 유명한 지금 클립토펑크라는 그 작가의 그림 작품을 대체하는 거죠. 이 경우는 가상의 공간이 현실 공간을 침범해서 현실 공간의 그런 역할을 다 붕괴고 미술관으로 아예 현실 공간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have for millennia. Go punks. We put them all over the city on different 그죠? 이게 다 작품인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작품이고 billboards and bus shelters. 버스샵에 있는 요게 이제 작품을 설치하는 미술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버스 정류장이 됐던 건물이 됐던 이런 게 다 미술관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공간의 전복이 이루어지니까 가상의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NFT에 있는 공간이 현실 세계에 넘어오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제 뒤섞이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바뀌면서 창의적인 활용도가 이루어지는 곳도 많아집니다. Concept was pretty much to take the digital life that we all fell into when COVID started and bring that.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런 가상 공간이 발달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지하실에서 막 쓰는 그런 작업 공간에서 내가 큰 어떤 조각품을 만들고 싶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요, 공간의 이런 어떤 사이즈의 그걸 넘어서서 아주 큰 작품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그 개인 작업의 어떤 스케일이나 작품 더 크게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용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Hi, my name's Jonathan 이런 굉장히 작은 보통 일반적인 집의 어떤 작업실이죠. Yo. I'm a painter specializing in portraits, and this is my studio in London. 자, 그래서 Was the accuracy 지금 you would 보면 get from each individual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구글 글래스 같은 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오클러스 내는 걸 쓰고 마우스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조각품을 입체 드로잉을 그죠? stroke? It's not a vague approximation. It's exactly the gesture I was making in the air with my hand. It's a direct expression of me and a perfect tool for self-portrait. 자, 그래서 이렇게 So I asked 만져보니까 them if we could find 포트레이트를 이제 그림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어떤 허공에서 만들다 보니까 또 창의적인 작업도 해볼 수가 있겠죠. a way of transforming these virtual creations into a physical work of art.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공간의 어떤 활용도가 더 Parts and carefully, 높아지고 precisely join them together. 결합도 하고 있고 With the help of some expert forgers, we managed to create a mold. Have been frozen in permanent and indestructible bronze. 이렇게 만들다 보면 It occurred to 이제 me 실제로 뭐 피지컬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출력을 해서 3D 프린트 출력한다든지 금속으로 전환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크기나 제약을 벗어나서 훨씬 더 다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앞으로 활용도도 앞으로 이런 공간에 가상 공간이 생기면서 넓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카페부터 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까지 와봤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어떤 공간이 단지 어떤 개인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과 겹쳐지고 그 공간이 이제 개방형을 이루면서 누구나 그 공간을 들어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또 가상 공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스페이스가 제한받지 않고 커짐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뀔 것이고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단지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가상 공간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공간 그다음 집에서 일하는 공간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일했던 사람들의 니즈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업무 방식이나 일하는 어떤 노동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내가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의 변화를 이용해서 내 실질적인 디자인 작업에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